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계속해서 AI 버블론이 미국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스닥이 1% 넘게 빠졌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도 1%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다만 테슬라는 400불대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주가가 지지부진하면서 단기 투자자들은 많이 떨어져 나가는 모습이에요. 아무래도 이 시점을 잘 견디고 나면은 좋은 계절이 올 것 같은데 그 계절이 바로 엔비디아 모먼트가 되겠죠. 챗GPT 모먼트가 되겠습니다. 테슬라의 챗GPT 모먼트, 엔비디아 모먼트 언제 올까요? 이 점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확산 증거가 나왔어요. 이 점도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사이트 가득한 소식들이 많으니까 시청하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장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1% 넘게 또 빠졌어요. 자, 이에 따라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AI 거품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을 4거래일 연속 강타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셀 2000 오늘 0.6% 상승을 보여주면서 중소형주는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시장을 대표하는 S&P 500 지수의 차트를 보면요. 10월 29일에 6,920에 신고가를 경신하고 그 이후에 약 3주 정도 지금 하락세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금일장 6,500 정도까지 하락을 보여주면서 고점 대비 5% 이상 하락을 보여준 조정기간에 돌입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의 S&P 500이 5% 이상 조정을 보였던 기간은 총 31번이었습니다. 이번이 그 31번째라고 볼 수 있겠고, 자, 지속해서 미디어에서는 AI 버블 fears, 즉 AI 거품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올해 2월에서 4월까지도 21%라는 큰 조정세가 왔었죠. 트럼프가 집고 나면서 강력한 관세 전쟁을 유발시켰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가 크게 빠졌었는데, 자, 올해 두 번째 조정 장세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AI 버블론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장표를 보시면 2009년부터 수차례의 조정 장세가 있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조정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자, 하지만 2009년에 테슬라를 투자했다거나 다른 나스닥, 빅테크 주식 아무거나 하나 샀더라도 지금 굉장히 큰 부자가 되어 있겠죠. 자, 이렇듯 조정은 정말 흔한 일입니다. 모든 조정 장세에서는 마치 세상이 망한 것처럼 미디어들은 포장을 하지만, 자, 이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장도 일단은 빅테크 대형 기술주 위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중소형주들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최근 미국 금융사나 경제 매체에서는 AI 기업 가치가 고평가됐다는 우려로 과도한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는 이번 달에만 약 10%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나머지 빅테크 기업에 대한 우려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상위 5개 빅테크 기업, 바로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기업이 되겠죠.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AI 모델을 훈련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센터에, 자, 올해만 우리 돈 약 542조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용이 증가하게 되면 기업의 이익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한 우려도 지속 작용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빅테크만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정시키기 위한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중소형주들에는 이런 매수세가 살아있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시장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오히려 좋은 매수 찬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판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5%대 조정세는 자주 벌어지는 일이고, 이러한 조정 장세에서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지만 좋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이러한 과거 역사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엔비디아가 AI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만 542조 원을 지출한다라고 하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금주 수요일이 되겠죠. 아무래도 내일 장이 마감하고 나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될 예정에 있는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의 기대치가 너무 큰 듯 하기는 합니다. 일단 이번 실적 발표는 이 어닝 예측이라도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해주면, 그러니까 비트를 기록해주면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최근 미국 증시 하락세에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을지,
한번 실적 발표 이후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RSI 지수로 보더라도 지금 어느 정도 매수 찬스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끝나면 다음 이벤트는 12월 10일에 있을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날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90%대였는데 현재는 50%대까지 내려왔죠. 다만 다행스럽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까지 확실하게 맞췄던 베팅 사이트 폴리마켓에서는 현재 25bp 금리 인하 확률을 다시 올리고 있어요. 이게 40%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1%까지 올라오면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확률보다 지금 더 올라왔습니다. 자, 만약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해서 AI 버블론이 더욱더 득세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주가가 더 흘러내린다라고 하면 역시나 다음 기대 요소는 12월 10일에 있을 FOMC 회의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 실제로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증시는 다시 반등에 시작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어쨌든 12월 달에는 산타랠리가 많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또한 현재 AI 버블론이 득세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보수적이고 확실한 투자를 좋아하는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알파벳 주식을 대량 매수를 했죠. 또한 테슬라 역시 향후 2029년부터는 AI 칩이 모자랄 것으로 판단해서 직접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조정 장세를 너무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시장의 하락에 따라 테슬라도 오늘 1.88% 하락한 401.25불로 마감을 했어요. 일단은 400불대를 지켜냈다라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테슬라 자체적인 원인이 아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답답하신 한 분께서 일론 머스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When does Tesla stock have its Nvidia moment? 엔비디아 역시 챗GPT 모먼을 겪으면서 실적과 주가가 정말 10배 이상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엔비디아가 AI에 있어서 선두주자라고 하면 테슬라는 후발주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왕이 AI의 끝판왕은 피지컬 AI라고 했죠. 그리고 그 피지컬 AI로 완성할 회사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Unsupervised Self-Driving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비감독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Major Valuation Change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챗GPT 모몬과 같이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급상승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이 대규모 비감독 자율주행이 실현되는 순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당연히 옵티머스가 되겠죠. 자, 솔직히 사람들은 테슬라에게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ADAS와 FSD의 차이도 잘 몰라요. ADAS라고 하면 벤츠나 현대 기아차도 할 수 있는 바로 주행 안전 보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차선을 지켜준다라고 하든지 앞차와의 간격을 자동으로 계속 유지해준다라든지 그런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FSD가 이 ADAS 기능으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 FSD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FSD 그거 벤츠나 현대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자율주행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실제 FSD는 다릅니다. 이렇게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내비게이션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하고 있는 게 FSD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잘 길이 보이지 않는데 턱도 있는데 잘 이동을 하죠. 이게 바로 진정한 FSD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주차도 하죠. 이거는 주행 보조 장치가 아니에요. 완전 자율주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 대부분의 사람들이 테슬라의 FSD가 정말 완전 자율주행이구나 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챗GPT 모먼트가 오겠죠. 저는 이 대규모 비감독 자율주행이 실현되는 순간을 사이버캡의 대량 양산이 시작되는 순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년 4월에 자율주행 택시 전용 모델인 사이버캡이 대량 양산을 시작할 건데요. 내년 연말이 되면 미국 전역에는 물론 여기저기에 많이 퍼져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게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말하는 이 비감독 자율주행이 실현이 되는 순간이고, 그게 바로 챗GPT 모먼트가 되겠죠. 자, 실제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사이버캡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기가 텍사스에서 이미 한 라인을 차지를 하면서 언박스드 프로세스로 생산이 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파일럿 생산, 즉 시험 생산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시험 생산을 위한 지금 수백 개의 기가 캐스팅이 기가 텍사스 공장에서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어제 기가 텍사스
텍사스의 상황이고요. 사이버캡의 바디 캐스팅 정말 여러 개 지금 공개가 되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은 이미 공장 내부에서 사이버캡 생산을 위한 이 라인 구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라는 신호가 되겠고요. 이제 곧 있으면 기가 텍사스 외부에서 이 초기 생산 제품들이 돌아다니면서 테스트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드웨어에서 진전이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소프트웨어에서도 진전이 있어야겠죠. 현재 테슬라는 모델 Y를 통해서 텍사스 오스틴과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실행 중에 있는데, 자, 문제는 이 서비스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점이 되겠어요. 수요는 워낙 많지만 아직 공급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로보택시 사용을 위한 앱이 다운로드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단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는 유저들에게 로보택시 앱을 대규모 배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어제 보시면 당연히 캘리포니아 지역 샌디에이고는 물론이고 뉴저지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캐나다까지 있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역의 사용자들이, 아이폰 사용자들이 로보택시 앱을 이제 다운로드 받았다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테슬라는 안드로이드 폰에는 로보택시 앱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는데, 자, 어제 안드로이드 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앱 코드를 공개를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에 더불어서 로보택시 앱 개발과 업데이트를 위한 안드로이드 엔지니어마저 현재 풀타임으로 고용 중에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좋은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하드웨어도 이렇게 확대를 시키고 있고 소프트웨어마저 확산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곧 있으면 정말 일론 머스크의 얘기처럼 대규모 비감독 자율주행이 실현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약속이 늦어지기도 하지만 FSD 버전 14가 나오면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술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이제 이를 위한 대량 생산만이 남아있다. 자, 그게 바로 내년이 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조정 장세 충분히 좋은 매수 찬스로 살릴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테슬라는 이에 그치지 않습니다. 로보택시와 자율주행 차량들이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확산이 되고 나면요, 그 차량들은 하나하나 다 AI 컴퓨터라고 볼 수 있어요. AI 칩을 가지고 있는데 AI4 칩을 넘어서도 이제 AI5, 6까지 나아가겠죠. 자, 그러한 차량들은 하나의 데이터 센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백만 대, 수천만 대의 차량들이 힘을 합치게 되면 거대 데이터 센터가 될 수 있고, 이미 배터리를 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원 공급이 필요 없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차량들은 이동할 때는 로보택시로 돈을 벌고요, 주차 상태에서는 데이터 센터로 활용이 되면서 또 돈을 벌 수 있어요. 자, 일론 머스크는 한 달에 $100든 $200든 테슬라 차량이 AI 컴퓨터 데이터 센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돈을 지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테슬라 차량은 정말 이제 사치제가 아니라 필수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지금 사건의 지평선을 건너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Event Horizon이라는 표현을 쓰네요.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건 블랙홀과 같은 뜻이에요. 자, 사람들이 지금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걸음을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이 블랙홀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되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는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측조차 불가능한 게 바로 블랙홀이죠. 그게 바로 사건의 지평선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AI 이미지가 보이는데 기술적으로 문명적으로 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 바로 이 사건의 지평선이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AI가 되겠고 그게 바로 피지컬 AI가 되겠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빅테크 기업들은 끊임없이 AI 투자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542조 원에 우리나라 1년 연간 예산에 맞먹는 금액을 AI에만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사건의 지평선이 열릴 수밖에 없겠죠. 세계를 리딩하는 기업들이 AI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FSD라는 기술은 미국을 넘어서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두 번째 챗GPT 모먼트는 바로 옵티머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옵티머스는 2027년이 되면 이제 실제 대량 생산에 돌입하면서 상용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앞으로 길어야 2년 남았어요. 2년 안에 모든 사람들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서게 되고, 이에 적응하는 사람은 큰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이에 도태된 사람들은 더욱더 가난해질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의 지평선을 아트라운TV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트라운TV 멤버십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